2024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70대 중반의 최영희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혼자 사는 지 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녀는 이 작은 집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미 익숙해진 고독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텔레비전을 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이웃들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영희 씨는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영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그 목소리에 영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강민수 씨, 영희 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 40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이름. 네, 저예요. 영희 씨.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손도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죽었다고 들으셨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영희 씨. 영희 씨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희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뒷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 씨. 영희 씨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 씨. 남자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강민수가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실 수가. 영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민수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고 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일단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영희 씨는 민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대의 늙은 심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 청춘의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맞나요?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영희 씨. 늙었지만 여전히 최영희 씨를 사랑하는 강민수예요. 그 고백에 영희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 잊으려 했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는 작은 거실은 40년 전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그가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1978년 봄. 서울은 개발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5살의 최영희는 명동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서점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4월의 오후였습니다. 서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영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건축 관련 서적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희는 그를 건축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여러 책을 살펴보다가 한 권을 골랐습니다.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청년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일하시나요? 네. 매일 나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희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일주일에 2~3번씩 서점을 찾았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에 그는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 설계사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특히 건축과 예술 관련 서적을 즐겨 읽었습니다. 요즘 무슨 책을 읽으세요? 민수가 어느 날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시집을 읽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서시를 좋아하죠.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 소설, 철학,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해 5월, 민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 씨, 저와 함께 전시회에 가시겠어요? 덕수궁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사람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덕수궁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를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계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민수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런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의 꿈은 뭔가요? 저는요, 언젠가 제 서점을 갖고 싶어요. 작아도 좋으니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한 공간이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서점을 설계해 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남산을 오르고 퇴근 후에는 한강 둑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979년 가을, 민수가 청혼했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1980년 봄으로 정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민수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고 3년간의 파견 근무였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면 우리 미래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민수는 고민 끝에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세요. 돌아오면 바로 결혼합시다. 그리고 영희 씨의 서점도 차려드릴게요. 영희는 슬펐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3년이든 5년이든. 1980년 1월, 민수는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오래 포옹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편지 자주 보내고요. 물론이죠. 매주 쓸게요. 민수가 떠난 후, 영희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주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는 현지 생활,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영희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는 너무 덥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하지만 일은 재미있습니다. 큰 건물을 설계하는 일이 참 보람있어요. 빨리 돌아가서 영희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영희도 매주 답장을 썼습니다. 서점 이야기, 계절의 변화, 그리고 민수에 대한 사랑을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1981년 3월, 갑자기 편지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민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걱정이 되어 민수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영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영희 씨, 안타깝게도 강민수 씨가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사고요?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러 가던 중 경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현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영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981년 3월 15일. 그날은 영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단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영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망 통지를 했고 가족들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희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는 민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 관 앞에서 영희는 무너졌습니다. 민수 씨 왜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민수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아요.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도 당신 이야기만 했어요. 그 말에 영희는 더욱 슬펐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희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점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잊어야지. 민수 씨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영희에게 민수는 첫사랑이었고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1982년 영희의 부모님이 중매를 주선했습니다. 2, 3세의 영희는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긴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영희야, 한 번만 만나보렴. 좋은 사람이야. 영희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박상훈이라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에게 친절했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상훈의 배려에 영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83년 봄, 영희와 상훈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오고 싶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상우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영희에게 잘해주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영희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1984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은 순간 영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87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영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영희의 삶의 의미를 주었고 과거의 슬픔을 조금씩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영희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함께 걷던 한강변, 함께 본 전시회, 함께 꿈꾸던 미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나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영희와 상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상훈은 여전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영희를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상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영희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어느 날 상훈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좋은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영희와 상훈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가을 상훈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은 영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상훈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상훈이 떠난 후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며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사랑, 그리고 잊지 못한 첫사랑. 민수 씨,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어요. 많이 늙었죠.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기억합니다. 영희는 가끔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영희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영희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죽었다고 들었어요. 비행기 사고로.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고는 정말 있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 3월, 저는 정말 경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시찰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어요. 영희는 숨을 죽이고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락했습니다. 모래 언덕에 불시착했죠. 조종사와 다른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상을 입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그 상태로 사막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유목민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베두인족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마을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병원도 없는 외딴 마을이었어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치료받으며 지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민수의 고백에 영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을요? 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몇 달 후, 유목민들이 저를 도시의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병원에서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제 신분증이나 서류는 사고로 모두 불타버렸어요. 저를 아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저는 무연고자가 됐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은 그가 죽었다고 믿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과거도 없었어요. 현재 한 건설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를 할 줄 안다는 것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40년을 지내신 거예요? 아니요. 10년쯤 지났을 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어요. 서울의 거리, 명동의 서점, 그리고 한 여자의 미소.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저였나요? 네, 영희 씨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몇 년이 더 지나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이름,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하고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사고 당시 제 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 사진만은 간직하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영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1979년 가을 남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던 날 민수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영희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안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영희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 지나 있었어요. 영희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했을 거고 가정을 꾸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다 5년 전 드디어 결심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영희 씨를 찾기 시작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옛날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명동 서점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옛 회사도 찾아갔어요.
거기서 제 사고 기록을 확인했고 영희 씨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바뀐 후였어요. 그럼 어떻게? 3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옛 지인들을 만나고 그러다 6개월 전에 드디어 영희 씨의 현재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6개월 전에요? 그럼 왜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후 이 집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어요. 영희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오셨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77번째 생일. 민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대로 가면 영희 씨를 다시 못 보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민수에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은 좋은 분이셨나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희는 거실 선반 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상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희 씨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시네요. 민수 씨는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사실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안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결혼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기억을 잃었을 때는 그게 누군지 몰랐지만 되찾은 후에는 더더욱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네. 외로웠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민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요. 영희는 선반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주가 셋이에요. 딸 애가 둘, 아들 애가 하나. 민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컸네요. 영희 씨를 닮아서 다들 예쁘고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남편과의 생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중동에서의 삶, 기억을 되찾는 과정, 그리고 혼자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점은 결국 차리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 꿈은 접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제 꿈이 되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건축 일을 계속하셨어요? 네. 중동에서 계속 일했어요.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호텔, 병원, 주상복합 건물. 민수는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설계에 참여한 건물들이에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죠. 왜요? 영희 씨와 함께 나누지 못해서요. 젊은 시절 우리는 함께 꿈을 꿨잖아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영희 씨는 서점을 차리고, 그런데 저 혼자만 꿈을 이룬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건물들 정말 멋지네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꿈을 이루셨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삶,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영희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잊으셨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잊으려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봄이 오면 민수 씨 생각이 났고, 벚꽃이 피면 함께 걷던 길이 생각났어요. 서점에 가면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고요. 미안해요. 제가 영희 씨를 힘들게 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 기억들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했어요. 영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힘들 때면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번은 진짜 사랑을 했다고. 그게 위로가 됐어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잃었을 때도 사진 속 그 미소가 저를 살게 했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40년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호텔이라도 잡으셨어요? 아니요.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6개월 전부터 거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이나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네. 영희 씨 집 근처에 있고 싶었어요.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동네에 있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6개월 동안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아직 너무 많아요.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영희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저도요. 민수 씨. 문이 닫히고 영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수가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가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습니다. 어제는 빈손으로 와서 죄송했어요. 민수가 수줍게 꽃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꽃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영희는 꽃을 받아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화사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실래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한강은 어때요? 우리가 자주 걷던 곳이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40년 전 손을 잡고 걷던 그곳.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 민수가 멈춰 서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세요? 뭐요? 저를 만난 것, 그리고 기다린 것.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민수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팠어요. 민수 씨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게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후회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빨리 찾아올 걸. 기억이 돌아왔을 때 바로 한국에 올 걸. 그랬다면 영희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영희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영희 씨를 한 번만 보고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네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에 계세요. 고시원 말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하시고. 영희 씨는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원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어머니 옆에 있으면 제 인생이에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착한 딸로, 착한 아내로, 착한 어머니로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민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의 당당한 청춘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에 남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곁에 있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0대의 연인이 뭐 어때서요? 민수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럼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제가 맛있는 집 알아요. 두 사람은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손님이 있으시네? 네, 오래된 친구예요. 영희가 소개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요. 두 사람은 정갈한 한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희 씨는 여전히 이쁘게 드시네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예쁘게 먹기는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여전히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눈빛은 그대로네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런 노을을 함께 봤었죠. 기억해요. 1979년 가을이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가 그때 말했죠. 노을을 보면 슬퍼진다고. 맞아요. 아름다운 것들은 금방 사라져서
슬프다고 했었죠. 영희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름다운 순간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노을은 사라졌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남는 거죠.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영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매일 와도 될까요? 그럼 좋죠.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습니다. 손등에 살짝 입술을 대는 가벼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잘 주무세요. 영희 씨. 민수 씨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떠난 후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살아 돌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을까? 영희는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현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20대가 되어 민수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40년의 공백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민수에 대해 말해야 할까 말까. 딸 수진과 아들 동현은 어떻게 반응할까. 결국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두 자녀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미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차 서울에 온 김에 어머니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1시간 후 아들 동현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어머니의 부름에 시간을 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는데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영희는 두 자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에 대해, 40년 전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일주일 전의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해. 처음에 두 자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그래, 기적 같은 일이지.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이 정말 그 민수 씨가 맞는지 확인은 하셨어요? 동현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엄마 재산을 노리고. 아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민수 씨야. 나는 알아볼 수 있어. 엄마, 40년이 지났어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정말 민수 씨라 해도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지 의심스러워요. 영희는 민수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억상실, 긴 회복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 하지만 두 자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나다니. 동현아,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에요. 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떡해요?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옛날 남자친구를 만난다고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니? 엄마, 저도 동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DNA 검사?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DNA 검사를 해? 그 사람이 민수 씨인 걸 내가 아는데. 엄마, 요즘 사기꾼들 정말 교묘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과거를 조사해서 첫사랑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 수법이에요.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아세요? 동현이 반박했습니다. 일주일 만난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의 반응이 이해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바보 같아 보이니?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민수 씨가 진짜라는 걸 알아. 여기서 영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야.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손길. 모든 게 40년 전 그대로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조심할 만큼 조심했다.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했어. 민수 씨와 시간을 보낼 거야. 너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 그러시려면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동현아,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만 기억하고 싶어요. 동현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동현이 기분이 좀 풀릴 시간을 주세요.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결국 받아들일게요.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떠난 후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오늘 자녀분들 만나셨죠? 어떻게 됐어요? 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반대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안 돼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이들도 결국은 제 행복을 원할 테니까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씨가 원하신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해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희와 민수는 계속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고시원을 나와 영희의 집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으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덕수궁, 남산, 한강.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서점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두 사람은 옛 서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대형 화장품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제가 일하던 서점. 영희가 가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요. 건축, 책을 찾으러 오셨죠. 기억해요. 영희 씨가 정말 예뻐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 씨, 제주도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제주도요? 네.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는 남편 상훈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희에게는 20년 만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푸른 하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바다를 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영희가 해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함께 여기 오자고 약속했었죠. 그때는 이루지 못한 약속이었지만 지금 이루고 있네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이틀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성산일 출봉에 올랐고 우도를 방문했고 한라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걷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 발코니에서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희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영희는 놀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이요? 네. 40년 전에 못한 그 결혼을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반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정식으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영희는 한참을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청혼을 받다니 아이들이 반대할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영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없죠. 민수는 반지를 영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한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영희는 다시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 결정을 알려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현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동현아, 엄마 마음 좀 이해해라.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저 사람한테 홀린 것 같아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진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까지 하시려고요? 그래. 나는 민수 씨와 결혼하고 싶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수진아,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수진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영희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영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결혼해요.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민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의 용기에 감사해요. 두 사람은 간소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작은 예식장. 최영희와 강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옛 동료 몇 명, 영희의 친구 몇 명, 그리고 예상 밖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동현은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딸은 와준 것입니다. 엄마, 수진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반대만 했죠. 수진아.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수진은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축복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민수는 감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신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청년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주례는 민수의 옛 직장 상사가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랑 강민수, 신부 최영희. 두 분은 인생의 대부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주례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청합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영희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낯설어요. 하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엄마의 반려자로는 인정할게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는 제 아내예요. 민수가 펜션 창가에서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가 동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영희 씨와 함께하지 못한 것, 정말 후회돼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왜요? 영희 씨가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요. 아니, 기다린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 저를 남겨둬 주셔서요. 영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을 잃었을 때도 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제 무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70대의 노부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연인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영희 씨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도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이틀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혼자 살 때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요? 그럼 기대할게요. 민수는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네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영희 씨가 맛있다고 하니 기뻐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래된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예요. 1979년 여름에. 맞아요. 명동 극장에서 봤었죠. 두 사람은 영화를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미래가 있었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헤어질 줄도, 그리고 다시 만날 줄도.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니까.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희 씨와 함께 앉아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아요. 영희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치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동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그 사람 민수 씨는요? 민수 씨도 잘 지내. 동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볼게요.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동현아. 다음 주말에 부산에서 올라갈게요. 민수 씨도 한번 제대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동현이가 민수 씨를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민수는 놀라면서도 긴장했습니다. 걱정돼요. 영희 씨 아들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예요.
영희는 민수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주말 동현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정식으로 대면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영희 씨의 아내의 남편입니다. 동현은 민수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입니다. 어머니, 아들이고요.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동현 씨,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40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은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현은 민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고 화려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합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동현이 돌아간 후 영희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동현이를 대하는 민수 씨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영희 씨 아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26년 봄, 영희와 민수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장소인 명동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영희가 예전 서점이 있던 건물 앞에서 말했습니다. 47년 전이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주름투성이인데 주름도 아름다워요. 영희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니까요. 두 사람은 명동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거리의 활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민수 씨, 후회 안 해요? 영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것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가끔 생각해요. 민수 씨가 더 일찍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바로 지금이에요. 영희 씨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순간. 민수는 영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끝에 영희 씨가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희 씨 집 앞에 처음 간 게 작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 1년 전에도 갔었어요. 2023년 가을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1년이나 더 전에요? 네. 하지만 그때는 노크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너무 겁이 났거든요. 민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집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 제 생일날 드디어 노크했죠. 바보 같은 사람. 영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리게 하다니 미안해요. 하지만 그 1년도 의미가 있었어요. 영희 씨의 집 불빛을 보며 영희 씨가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안심했거든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영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모르죠.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아니면 내일 끝날 수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순간의 질이죠. 맞아요. 우리는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도 결국 사랑이었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인 것 같아요. 민수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수진과 동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결혼 1주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동현아, 언제 온 거니?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있을 수 없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그리고 민수 씨. 동현도 일어나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손주들도 달려와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반대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어떻게 만났어요? 손주 중 하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란다. 민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어. 그리고 한참 동안 헤어져 있었지. 하지만 다시 만났단다. 왜 헤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거든. 그럼 할머니가 많이 슬펐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희와 민수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다니 저도 꿈만 같아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민수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영희 씨,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 인생을 완성시켜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다시 저를 찾아와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영원해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영희는 민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기적을 선물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에게, 진심으로 기다린 마음에게. 최영희와 강민수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40년 만에 돌아온 기적,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사랑.
이것이 최영희와 강민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이야기.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비록 40년이 걸린다 해도